아니 김종월 마담님은 네. 직접 미행을 한 적이 있으시다고. 누구 진짜요? 누구를? 남편은? 저는 사실은 남편하고 살면서 항상 제가 자신을 철철 넘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편을 의심한다든지 형이 어떤 여자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일하느라고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남편이 딴 여자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어느 날은 저한테도 세상에 이런 일이 남편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는 이제 친정 동생이 하나 있었고 고모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에 옆자리 내 자리 옆에 있어야 될 남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나가 있는데 우리 동생도 있는데 그 시간에 안 들어왔다는 데서 내가 좀 창피한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옷을 패딩을 입고 짠짜리 입고 경비 아저씨가 못 보게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저 밖에서 차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내가 서 있었더니 택시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택시 아저씨한테 저분이 탄 데가 어딥니까? 남편분이 그 차에서 내렸어요. 저 남자분이 탄 데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어디서 탔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를 가자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볼 일이 있어서 간다. 그랬더니 어디 아파트 앞에서 차를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그래서 내가 택시 아저씨한테 그러면 혼자 탔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4명 탔대. 그래서 포카를 쳤든지 고스톱을 쳤든지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럼 뭐 집으로 갑시다. 갖고 이제 집을 오기 시작했는데 이 아저씨가 막 재밌는 얘기를 나한테 많이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회장차를 만날 때 여자들이 이렇게 미행을 하다가 잡힌 사람도 있고 싸움하는 것도 보고 근데 날 보고 그런 건수에 그랬으니까 아니요. 존심 상하게 내가 이래서 여기 왔다는 말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기사님이 혹시나 옛날 사모님처럼 그렇지, 옛날처럼 미행하고 미행하는 그런 줄 알고 건가. 있는 거죠. 100%. 이제 회사 출근을 해서 점심 때 남편이 같이 모였던 친구분들 내가 밥을 사드리겠다고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이고 난 다음에는 소리를 갖다가 막 이 무슨 자동차 바퀴 같은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당신네들 사모님들은 집에서 있는데 나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까지 맨날 안 들여보내면 내가 일을 못하지 않느냐. 왜 나한테 그렇게 고통을 주느냐고 소리를 질러버렸더니 진짜 그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늦질 않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정도는 한 번 더 들었다 놨다 할 필요성이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윤 변호사님 이렇게 해갖고 미행하는 분들 없죠.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그치, 맞아. 미행하면 일단 썼거든. 이걸 쓰고 이렇게 요즘은 사람을 많이 쓰죠, 그쵸, 전문가. 요즘은 전문가. 그래서 뭐 탐정도 있고, 탐정. 네. 탐정도 있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미행을 많이 하죠. 전문적으로. 근데 거기에 위법 소지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위치 뭐 추적기를 단다든지 그러면 큰일 나죠. 법조인들이 그 의심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 의심의 합리적 근거가 있느냐. 정당한 근거가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합리적 근거가 없고 정당한 근거가 없는데 의심을 하면 의심하는 사람이 문제고, 그죠? 근데 그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의심 받는 사람이 문제겠죠. 근데 그 근거라는 게 꼭 눈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하는 건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부부 관계라는 게 네. 합리적 정당한 근거라는 게 선이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사후적으로 판사가 판단할 때는 뭐 보편적으로 우리 평균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 관계라는 게 평균이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배우자고 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라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보면은 의심하고 의심을 하는 사람이 문제인가, 의심을 유발하는 사람이 문제인가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맞습니다. 동시에 있어요. 의심을 하는 문제 있는 사람하고 의심을 유발하는 사람은 같이 살아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저희가 소송에서 정신감정을 할 수는 없어요. 형사사건이 아닌 이상은. 근데 하도 이쪽에서 의처증이 심해서 이혼하겠다 그러니까 나 아니라고 해서 본인들이 가서 검사를 받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검사가 있어요? 의증으로 진단의 의사가 한대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의심을 하냐면 이 여자분을 평생 집 밖을 못 나가게 했어요. 못 나가게 해서 의심을 해서 그래서 오직 유일한 취미가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성경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넘겨봐요. 목사님이 뭐 러브레터 줬을 거라고. 그리고 진짜 나가면서 문에다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놔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거 들어올 때 보니까 띄어져 있던가 그러니까 아니래요. 붙어져 있대. 나갔다 들어오면서 또 붙여놨다는 거. 이건 방법이 없는 게 병이에요, 병. 이거 말고는 보통은 이렇게 단초가 있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병적인 거하고 단초가 시작되고 나의 자존감이 떨어져서 오는 의심이 깊어가는 건 분명히 달라요. 다르네. 예. 의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의심이 정말 심각한 믿음 수준이 돼버리면 그걸 저희가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외도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해봐요, 번째는- 저희? 네. 우리 손가락 꼽아요. 네. 한 5가지 정도를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네. 오, 이거 첫 번째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외도를 하고 있고. 일단. 네. 두 번째는 그 근거를 찾으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 흥신소를 갔든 핸드폰을 뒤졌든 위치 추적을 하든. 세 번째는 주변에서 바람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이것저것 확인해 봤더니만 아닌 근거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네. 네 번째는 이러한 어떤 의심으로 인해서 행동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폭언이든 폭행이든. 네. 다섯 번째는 내가 이 사람을 이런 외도나 바람을 피우지 않기 위해서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몇 시까지 들어와 네. 이런 거. 그 5개 중에서 한 2개나 3개 정도만 있어도 이거는 의처증, 의부증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의부증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안 적었어. 근데 이런 경우 흔하지 않아요. 이건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진짜 흔하지 제가 본 않은 거구나. 케이스는 본인이 자존감. 7, 80대 노부부세요. 예. 근데 할머니가 정말 나 부끄럽다 그러면서 힘들면서 오셔가지고 진료로 오셔가지고 자기 남편 때문에 정말 돌아버리겠다고. 근데 80대인 어르신이 70대 후반의 아내분의 외도를 의심하시면서 이 할아버지가 콘돔을 사놓은 게 있는데 그 콘돔이 없어졌다고.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막 대놓고 얘기를 하시니까 할머니가 막 나 뜨거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세요. 자녀분들 입장에서도 이거 확 나가잖아요. 아니, 너무 귀엽다. 근데 심지어 그 콘돔이 있지도 않아요. 그 콘돔이 있지도 않아요. 상상 속의 콘돔이거든요. 심지어 이 할아버지한테는. 네. 그러면은 주변에서 자녀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로 믿지 않으세요. 그거 어떻게 치료를 이 정도가 되면 정말 병적인 수준의 의처증, 의부증이거든요. 심해요? 이게 나이가 많으신 망상장애, 경우에 저희가 외도망상이 어떤 치매의 초기 증상 망상장애. 비슷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심해. 근데 의외로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로 비교적 빨리 좋아지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약을 안 먹어요. 지금 이제까지는 뭐 예고편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총집합편을 봐야죠. 상자가 열립니다. 네, 네. 오늘도 여자 조심하고 다녀오세요. 이 얘기를 늘 들으신다고 하는데, 예. 자, 우리 김병기 씨의 이야기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기 씨. 뭐야? 이거네. 오빠. 깜짝 놀랐어, 나. 제가 본 그 문자인데. 뭐야? 이거네. 나는 이게 주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 씨네. 깜짝 놀랐어, 나. 오빠,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집에 잘 들어가셨잖아요. 잘 들어가셨어요? 11시 45분이야. 아, 진짜 시간이 다 11시 45분이네. 저럴 수가 있어. 자, 일단 저희가 가져온 자료부터 보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근데 좀 전에 다 그런 말씀 들어오니까 내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생기는 거야. 위험합니다. 이건 안 하기엔 너무 길어요. 해야 돼. 남편이 아니잖아. 여성 동지들이 얘기할 때는 여성 동지. 다 싫어도만 다. 근데 나는 저거를 읽었어. 심지어 일도 없어.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트가 있는데 하트. 나는 그냥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럼 없는 거야 나는. 저 여자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 나는. 저 얘기부터 설명을 해야겠네. 네. 차를 와이프하고 타고 가는데 하와이에서 전화가 왔는데 친구야 여자친구. 예. 오빠 나야 그래 그래서 바로 옆에 있잖아. 예. 누구? 그랬어. 아 오빠 나라니까. 알면서. 안 들려 누구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옆에서 난 잘 들리는데. 난 잘 들리는데. 너무 티난다, 너무 티나. 지금 박수 치고 웃지만 않아도 콧등에 땀 났다고. 아무리 내가 집에서 내 주도적으로 저 집안을 꾸려가지만은 미안하잖아 사실은. 또 어느 때는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비웠는데
집사람이 문자를 본 거야. 네. 딱 보니까 오빠 잘 들어갔어? 오늘 즐거웠어? 지금 집이지? 그래서 그게 왔다는 거야. 이걸 내가 지금 하루 후에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예, 예. 모르고 들어와서 잤는데 그 다음날 우리 집사람 말이 문자가 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답장을 해줬다. 그래 오빠 잘 들어왔다. 너도 잘 들어가니? 내일 전화해. 그러고선 와이프가 문자를 썼어. 답장. 자, 이대로에서 박수가 나와야 돼. 왜냐면 지혜스럽잖아. 네, 네. 지혜스럽잖아. 그걸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져봐야 나한테 맥히지도 않아. 맞아. 나한테 맥히지도 않아. 맞아. 그 너 얘기를, 누군데 야, 야밤에 내 남편한테 뭐 하트를 보내고 잘 들어갔냐 이러냐 이거 아니라. 너 내 대신 참 수고했다 중전 이러면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여자의 입장을 내가 이해를 왜 많이 하고 미안한 감을 갖고 있냐면은 평소에도 내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래도 따오는 성격이거든. 또 그 반면에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어차피 내가 못하니까. 끌어올리고 최대한으로 내가 누리면서 한 발은 담가도 두 발은 안 담근다. 한 발은 담가도 두 발은 안 담근다. 네? 한 발은 한 발은 담근다는 게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왜 친한 쉽게 정도. 얘기해서 이렇게 봐가지고 한 번 만나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딱가닥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거는 틀림없어. 틀림없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려고 그래. 그럴 때 싹 빼서 전화도 안 받고 다 하는 거야. 굉장히 까다롭다고 내가. 상당히 까다롭다. 굉장히 까다롭네. 희한하네. 예. 영화가 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한 발 담궜다가 마지막 한 발을 안 담글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그랬더니 본인의 까다로움. 그게 내가 선수가 아니라 선수예요. 살다 보면서 내 성격 자체가 이렇게 한 골에 넣으면 올인은 안 해. 그냥 적당한 선에서 잠깐만.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이라고 사실. 나르는 프로그램. 지금 두 분들은 투자 얘기하고 점점 세게 나가는데. 그러게 와요, 그렇게. 초기. 초기 온다고. 초기 오면은 정리를 하는데. 아니 근데 그 촉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 시간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아내분이 눈치를 채거나 그만해 뭐 이번 아니야 이렇게 한 적이 수도 없이 많죠. 많으니까 나를 인정하는 건 어떤 걸 인정하냐면 저 사람은 아까도 여기서 대화 중에서 나왔지만 저 사람 믿는다. 네? 저 사람을 믿는다. 우리 저기까지는 안 간다는 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발을 안 보면 담근다는 얘기지. 어디가 이건 어떻게 보면 가정은 사랑의 내버린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랑의 확인이고 사랑의 확신이다. 그거를 우리 집사람은 그걸 인지를 하고 나를 함께 대화를 내가 많이 하는 편이거든. 우리 집사람은 하루에 한 5-6시간은 해요. 하루에. 지금도 애들 얘기하는 거 없고 연애할 때 얘기하는 거 없고 대학생 때 만나는 부부 없고 우리 집사람은 날 관리를 어느 정도 하냐면은 아침에 눈빛, 목소리, 피부 색깔 다 보다가 안 되면 화장실에 갔을 때 대변을 찍고 그래서 형광등에 이렇게 비춰. 그래서 당신 오늘 한식 먹으세요, 오늘은 야채 먹으세요. 이렇게 관리를 하니 우리 집사람은 난 지금 와이프 만나러 가면 설렌다고. 이거를 믿어지느냐고. 내가 몇 시에 만나. 오늘 요거 끝나고 2시 반에 만나는 약속이 있다 그러면은 와이프하고 가슴이 심쿵대. 아내분한테 그렇게 심쿵하고 설레고 너무 좋고 하루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도 네. 여사친은 꼭 그건 필요하신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관계없어. 왜냐면 나는 내 생활이 중요해. 나는 집안의 가장이고 나는 배우고 인간관계. 사람은 꼭 필요하다. 누구라도 나를 만나주고 누구라도 나는 만날 수 있어. 거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근데 와이프가 정말 저 사람 만나지 말라고 저 여사친은 유난히 저 사람은 싫다. 싫다. 유난히. 있지. 그거 벌써 촉이 있잖아요. 아까 말하듯이. 근데 이렇게 느낌으로 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기를 던져. 만나지 마라. 난 좀 이상한 게 있어. 우리 집사람이 싫어하면 난 다 싫어. 이게 아내가 인정하는 부분에서만 하는 거야. 아내분이 만들어준 놀이터에서만 하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단 한 가지, 뭐 몇 가지 중에 하나만 뽑으면 무조건 와이프 말에는 예스.
노가 없어. 노가 없어. 박수. 야, 처음에 깊은 수를 빠져가지고 저 형님 어떻게 빠진 거라고 했는데 저도 제대로 빠져. 박수 받고 끝났어. 박수 받고 끝났어. 꼭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최용림 씨도 그렇고 김병희 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정이 너무 많잖아요. 정 많은 건 너무 좋은데 막 줄줄줄 정을 막 흘리고 다니니까. 남발을 해. 그러니까 남편들이 제 너무 힘든 거 남편은 여자들이에요. 정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요. 누가요? 제 남편이. 예, 예.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한테 대하는 그 남편의 태도와 바깥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너무 달라요. 이게 제일 놀랐던 건 뭐냐면 저희 집에서 이제 이렇게 작은 텃밭이 있어서 상추 이런 걸 키워요. 그럼 먹으려고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상추 저 쌈을 너무 좋아해서 여보 좀 뜯어와. 그랬더니 전날 비가 와서 들썩거려서 못 하겠대요. 귀찮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으면 제가 가서 이 짧은 다리를 막 올라가고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비닐 봉다리를 들고 나가요. 그리고 뭐 어디가? 했더니 단골 미정원 원장님한테 상추 선물을 하기로 약속했대요. 네. 저는 바로 이미 몇 미터도 안 되는 데 있는 텃밭에 갖고 와도 그냥 절레절레 흔들던 남자가 그냥 친히 따서 봉다리에 넣어서 그리고 왜 바깥에만 나가면 그렇게 막 착한 남자, 자상한 남자가 될까 어이가 없었으나 서운하지는 않아요. 서운하지는 않아요. 그냥 왜냐면 바깥에 나가서 욕먹는 남자도 나아요. 바깥에 나가서 착한 남자로 보이는 게 그나마 제 자존심에 나은 것 같아갖고 두 얼굴인 걸 알아요. 그러나 이제 참고 있는 거죠. 남편분이 밖에서 잘하는 것도 아내의 잘못도 되게 커요. 아, 진짜요. 아니, 이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고, 별이하고 와이프도 해주고 뭐 동생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해서 별이하고 와이프 주잖아요. 엄마가 이거 뭐야? 제발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그러면 별이도 엄마가 그러니까 별이도 그렇게 하는 거야. 아빠 이거 어떻게 근데 똑같은 옷을 다른 사람 주면 오빠 너무 좋아, 너무 이쁘고 어떻게 만들었어? 아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좋은 거야 나는. 마스크 한 장도만 갖고 그러니까 밖에서 그런 인정을 받으니까 당연히 밖으로 놔둘지. 그럼 누구 잘못이야? 어떤 거를 싫어하냐 하면 이중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집에 오면 말도 안 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퉁박거리고 이러는 사람이 동창 모임, 부부 모임에만 가면 세상에 그렇게 좋은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밥 먹을 때 툭박거리고 먹던 남자가 왜 남의 마누라 밥 먹는데 깻잎은 눌러주냐고. 알아서 떼어서 먹게 두지. 그 깻잎 띄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띠시라고 거길 젓가락으로 눌러준다는 거 이렇게. 그런 부분이 아내분이 이제 기분이 나쁘다는 게 뭐냐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는 왜 이렇게 퉁박스러울까? 왜 리액션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내들은 왜 그러냐면 일상이고 매일매일 보는 거고 대신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너 돌보리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소소한 리액션은 못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 옆에 있을 거야. 이거 하나면 됐지 뭘 바래 도대체. 그 얘기를 잘 근데 그게 또 얘기는 해야지. 표현은 해야지. 제 남편한테 여보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쁠 나고 등 긁어 줄 사람도 나야 라고 우리 남편은 그래요. 네가 왜 내 등을 긁어 줄 생각을 하냐. 효자손도 있어. 그냥 상대적이에요 그게. 아무런 협박이 되질 않아요. 이유선 마담님. 예. 저도 이제 집들이 같은 거를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당연히 집들이니까 제 친구들도 여자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같이 밥을 먹다가 막 여자 친구들한테 앞접시 막 다 챙겨주는 거예요. 나한테 진짜 앞접시 챙겨주지도 않다가. 네. 그러다가 또 친구가 정말 소리도 안 나.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나도 아무도 모르는데 번개같이 가서 새 젓가락을 딱 갖다 주더라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리를. 보고 있었던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보고 있었다는 그거 자체가 되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셈이 나고. 그래서 다음 날에 돼서 그거를 뭘 그렇게 젓가락까지 갖다 줘.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아니면 걔는 뭐 손이 없냐? 뭐 그거까지 갖다 줘. 당신의 지인이니까 갖다 주고 잘해주는 건데 뭐가 그게 문제냐고. 잘해줘도 뭐라 그런다고. 맞아. 그러면서 또 막 착한 남편 이제 코스프레 약간 캐릭터 같은 걸 하려고 하는지 막 모임에서 막 너무 나를 막 너무 사랑해주는 것 같이 하는 거야 나를. 막 갑자기 뭐 차문도 열고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그러다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쿠션 같은 거 다 해주고 한 번도 안 그러다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나는 또 이제 좀 웃기려고 친구들 앞에서
안 그런데 왜 이래? 이런 걸 한다든가 하면은 벌써 막 웃어요. 너무 막 개그우먼이니까 재밌다고 우리 자기 너무 재밌죠? 하면서 막 칭찬을 막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신나가지고 막 아이고 연기한다 연기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막 웃어서 너무 화기애. 근데 그 모임이 끝나자마자 저는 이제 혼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뭐야? 왜 그렇게 얘기해서 나를 약간 좀 이상한 남편 취급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막 모임에서 막 손잡고 이렇게 잘 막 사람들 앞에서 있다가 모임이 끝나면 딱 놓으면서 훈계하는 시간 난 이제 이렇게 듣는 거야. 그래서 이중적이라니까. 아니 그게 막 그래서 내가 헷갈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웃겨도 되는 건지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이혼 소송 중인 분에게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네네. 그 전 남편이 되겠죠? 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 몸에 뱄어요. 네, 그 얘기도 자기가 하더라고요. 네. 내가 지금 접시 나눠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부인한테도 해주는 게 아니 그러니까 뭐 앞 챙기는 게. 예, 왜냐면 저도 이제 퇴직했지만 저는 누굴 만나도 제가 취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영업직하고 사니까 네. 달달한 얘기 듣잖아요. 저기 검사 출신 변호사님 앉아 계시지만 법조인들 부부가 많아요. 연수에서 결혼을 많이 해서 걔들 부부 얘기 대화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싸울 것 같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여보 나 옷 샀는데 어때? 그러면 무슨 돈으로 샀어? 당신이 산 거 맞아? 진짜야? 지난번 산 거 가져온 거 아니야? 대화가 이래여서 얘들아 말 좀 구시조식이 안 되나? 예쁘게 얘기하거든. 끝나면 안 되겠니? 그래서 법조인들은 좀 이렇게 립 서비스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안 됩니까? 진짜 그래요? 검사 출신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는 법조인은 아닌데 예. 제가 제가 검사를 한 7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취조하시죠? 예, 제가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집에 제 가면. 아내를. 근데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이야기하면 그때 어떻게 치료를 했대요? 했다는. 예? 어떻게 했대요? 전 모르죠. 진짜. 지금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말투나 이런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시금치 맛있지 그러면 시금치 몇 시 몇 분에 샀어 뭐 이런 거지.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무슨 맛이야? 시금치? 시금치 그 말을 왜 하지? 이거는 왜 하세요? 요새 안 하던 이야기를 왜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주로 이제 마약 조풍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영상인 뭐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와이프 밀가루 같은 거 흘려놓으면 큰일 났겠다. 이 하얀 가루는 밀가루가 아닌 거 아니야? 부침가루에. 나한테 뭘 먹이려고 했던 거야? 네, 그때는 눈빛이 살벌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것 지금은 이제 제가 눈빛이 살벌하지는 않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눈빛이 살벌한 거예요. 남자분들이 좀 어떻게 선생님은 좀 약간 집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관심 이거 조절 잘해주는 거 그거 잘하실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잘 못하죠. 뭐지? 역시 글로 배웠어. 집착이 관심이고 호기심이거든요. 물론 그게 너무 심하면 집착은 안 좋지만 기본적으로 부부관계에서의 애정이 있으려면 관심과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애가 태어나니까 관심과 호기심이 서로가 아니라 애한테 가면 완전히 맞아.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가족들하고 같이 저희 집 가족들하고 애랑 와이프랑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바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가족 식사에? 근데 제 와이프가 제 아내가 나는 남편이 바람 펴도 상처 안 받는다고. 이게 무슨 얘긴가? 시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었는데 이 결론은 그거였어요. 와이프의 아내의 얘기는 오히려 그 바람핀 여자가 불쌍하다. 근데 그만큼 관심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저에 대해서. 서운할 것 같아. 그거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말이 뭘 공개적으로. 점점 멀어지는. 근데 실제로 피면 또 안 그럴 거예요. 그런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수입을 부인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나가 바람 펴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그러지 않아요. 저희는 철저하게 다 구분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디스크가 나빠져서 디스크에 병이 생겨서 한 8시간 정도 시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이제 병원 가서 이제 계속 누워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죠. 근데 이제 보호자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의사고 하니까 그냥 보호자 안 온다고. 그리고 와이프도 이제 일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누워 있는데 한참 한 8시간 시술이니까 한 4시간 좀 지났나? 갑자기 누가 제 손을 툭 잡아요. 근데 아내가 오면. 근데 아내가 오면. 뼈다가 말고. 얘기도 안 하고. 아내가 와서 제 손을 툭 잡으면서 보호자 역할을, 보호자 역할을 갑자기 해주더라고요. 해주면서 이렇게 부축도 해주고 하는데 순간 이렇게 울컥하고 올라오면서
아직까지 그래도 관심과 호기심이 있나 보다. 야, 4시간 만에 손잡아준 거에 울컥하다니.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안 올 줄 알았다. 와이프도 병원에 있기 때문에 가운을 가운 입고 입고. 예,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아요. 그러면은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보호자분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거든요. 아내가 심지어 가운을 입고 있었으니까 흰 가운을. 근데 보호자분이라고 불러주는데 그 보호자분이라는 이야기가 어찌나 마음이 든든해. 아픈지. 의사도 그러시구나.